안녕하세요. 복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복귀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요청 드리기도 했어요. 그 복귀 신청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둑 실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실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은 복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현재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이제 본인이 복귀를 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귀 신청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의 주신 이제 댓글을 보면 상대는 이제 상대 아이디 얘기해 주시고 1번 12에서 35까지 잘 모름, 뭐 단 이왕 진행되었으면 35는 14 및 선수 후 둘 걸. 이거는 이제 제가 복귀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2번 179는 이긴 줄 알고 두다가 형세 판단 눌러보고 깜놀하여 예, 깜짝 놀라서 무리하게 들어감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105부터 150, 52, 54 차단 시점 고민하다 좋다고 판단하여 차단하면 100 자충으로 흑선수임. 뭐 이런 설명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지만 굉장히 친절하시게 설명해 주셨네요. 실기하고 145부터 이긴 줄 착각하고 중앙 방치가 저의 소견으론 페인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둑 보도록 할게요. 자, 걸치고 붙이고 막는 자, 초반부터 이렇게 머리를 맞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 대국자가 선택한 이제 정석이니까 이제 그냥 각설할게요. 있고 뭐 여기서는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이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보통은 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래로 빠진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래로 빠지면 여기를 끊죠. 그러면 빠집니다. 그러면 밀어주고 늘고 여기를 잡아야겠죠. 여기를 잡는다면 여기 하나 밀고 요거 막는 거는 나중에 여기 맛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갈라쳐서 이 진행 또한 백이 세력을 쌓긴 했는데 이 갈라침이 이제 흑 쪽에 손이 돌아와서 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막을 때는 최소 이쪽에 백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위로 이었네요. 위로 이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를 두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러고 손 뺐죠. 여기서는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러난다면 그냥 흑도 이렇게 빠져서 이쪽을 막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젖힌다면 이어서 넘으면 축이죠. 단수를 쳐서 잡는다면 여기를 단수 쳐서 따내더라도 이쪽으로 다가와서 만족합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빠지면 여기 맛도 나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데 다시 이쪽에서 공격하면 되죠. 그래서 붙이는 수가 정수였다. 이렇게 물러났네요. 이거는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뭐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손 뺐는데 자, 여기 손을 뺐을 때는
백이 살짝 좋습니다.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근데 흑도 못 뚫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 협공을 하셨네요. 자, 이 모양을 좀 보죠. 이 모양을 봤을 때,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2번, 3번, 4번 이야기하는, 현재 포석을 할 때 가장 좀 그래도 최선의 수까지는 아니어도 바른 선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넓은 곳, 넓죠? 가장 넓죠? 여기는 좁죠? 여기 요만큼 돌이 왔으니까 백이 좁은 곳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음 흑이 다시 내가 좁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 협공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자, 좁은 곳을 상대가 선택한대요. 그러면 좁은 곳을 뭐 요렇게 이렇게 두어서 좁은 곳을 가져가. 나는 이쪽으로 돌이 향했으니까 넓은 곳을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이쪽이나 이쪽을 두어야 되는데, 뭐 같은 칸수니까 동등한 가치라고 봤을 때 이제 이쪽에 백돌이 와서 이 돌이 조금 이제 살짝 외로워질 수 있으니 이쪽으로 하변을 내가 차지할게 라고 하는 선택이 가장 바람직했어요. 이 흐름이 가장 백이 지금 이쪽을 선택한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는 좁죠. 네, 좁은 곳.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가치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서로가. 하지만 서로가 지금 가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아쉬웠다. 여길 붙였네요. 붙인 수는 일단은 좋은 수는 아니에요. 지금 실전에는 이제 여기를 붙여서 좀 이제 정신사나워졌는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빠져주면 됩니다. 가만히. 항상 상대가 이렇게 거칠게 달려들었을 때 같이 거칠어지면 안 돼요. 상대가 거칠게 달려들었을 때 그냥 좀 유연하게 이렇게 회피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길 빠지면 뭐 얘를 만약에 이제 버린다면, 뭐 사실 얘도 흑도 백도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뭐 이거 밀고 나오나요? 만약에 밀고 나오면 계속 빠져줍니다. 이게 빠져줘도 결국은 여기 젖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손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손이 돌아온다면 역시나 가치 있는 쪽을 흑이 나가겠죠. 가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게 좀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실전 여기 붙였는데 이 수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네, 이 바둑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를 붙일 때는 내가 어떠한 이제 목적으로 붙이는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제일 쉽게, 실전에는 백이 아주 잘 뒀는데, 자, 이쪽을 젖히고 이음으로써 흑은 여기 한 점에게 이제 타격을 줬고, 백은 여기 흑 한 돌에게 타격을 줬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의 가치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이쪽 그리고 귀까지 타격을 줘서 굉장히 흑이 나쁜 상황입니다. 가치 없는 쪽에게 타격을 준 흑보다 가치 있는 쪽에게 타격을 준 이제 백 자세가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끊게 되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이제 살리려고 이제 열심히 살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를 하나 맞고, 이것도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되는데 뭐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그냥 좀 쉽게
그냥 한 점을 잡습니다. 편안하게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겠죠. 지금 여기 막은 게 선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니까 여기는 버리면 돼요. 막고 이을 때 뭐 이렇게 뭐 이쪽이나 이쪽,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일 편안하게 뒀다고 생각할게요. 가장 편안하게 뒀을 때 흑이 여기서 얻은 건 요거예요. 요거 요 두 점 굉장히 별거 없죠.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백은 이쪽의 정석에서 흑이 협공을 한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흑의 협공을 한 도를 잡으면서 이게 잡으면 어느 정도 조금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안정이 돼 있죠. 이쪽 돌도 약하고 여기 끊기는 맛도 있고 굉장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좋았다. 흑도 여기를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길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싫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다 해도 이렇게 진행돼도 좀 흑이 많이 대책이 없습니다. 얘네도 급하고 지금 여기도 급하고 막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는다? 여기는 항상 선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젖히면 끊으니까 이렇게 모양이 뭉개져야 돼요. 모양이 찌그러진다. 백은 가볍게 버리고 상변을 차지한다면 흑이 요거 먹었어요. 요거 가치 없는 쪽에 요거 먹을 때 백은 흑 귀를 도려내면서 오히려 백귀가 되면서 변까지 이제 백이 차지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했다. 근데 여기까지 두어 버렸으니 잡았으면 더욱 망했겠죠. 다만 이제 백도 죽는 게 두려웠는지 받아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력이 지금 이게 3단 바둑인데 3단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좀 저단진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좀 손 따라 두는 거예요. 지금 백이 좀 손 따라 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길 빠져서는 조금 그러니까 엄청 나쁘다가 조금 할만해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나빠요. 왜냐? 흑이 여기를 이렇게 다 먹어도 여기는 가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곳을 결국 흑이 선택한 거예요. 좀 일반적인 이제 진행을 보면 뭐 여기를 일단 뛰겠죠. 여기를 뛰면 얘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야 됩니다. 역시나 지금도 얘네를 이제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버려가면 이렇게 버리고 그냥 적당히 모양을 잡으면 이거 먹은 게 엄청 별게 없어요. 굉장히 이제 작다. 뭐 둘, 넷, 뭐 저치면 호구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한 20집 정도인데 여기도 거의 20집에 준하고 여기는 이제 자세를 잘 잡았죠. 자세를 잘 잡았기 때문에 흑돌이 좀 많이 있는 곳에서 20집 밖에 나지 않은 건 좀 많이 작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도 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변을 흑이 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상변을 그냥 둔 거와 지금 이렇게 눌려서 둔 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얇아요, 흑이.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아쉬운 상황인데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이걸 젖혔어요. 역시나 지금은 이제 여기를 두면 이제 여기 젖히고 이렇게 이어서 넘어가는 게 이제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를 넘으면은 이제 뭐 흑이 이쪽을 씌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를 둔다던가 해서 이렇게 두어 갔어야 됩니다. 백도 사실 여기를 지금 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당장 살리면 흑에게 성공을 맞아서 이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길 두면 그냥 이쪽을 접수해야 돼요. 결국은 이쪽을 접수하면은 백이 좋아요. 흑이 아무리 이득을 봐도 여기가 그만큼 가치가 큽니다. 근데 이제 무심결에 이제 선수인 줄 알고 젖혔더니 안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변화를 보면 흑은 이거 먹은 거예요. 이거 꼴랑 이거 먹고 백은 다 잡아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망했죠. 거의 회복 불능에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내친 걸음이니까 먹고 백은 여길 뛰어나왔습니다. 자, 백이 여길 뛰어나온 거 사실 꼭 뛰어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흑이 이쪽으로 이제 얘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네가 죽어 있죠. 얘네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백이 굳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이렇게 두 칸 벌리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아직도 미생이죠. 그래서 항상 계속 불안함을 안고 바둑을 두어야 된다. 근데 중앙으로 지금 머리를 나왔는데 중앙으로 나온 이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나올 필요는 없다. 여기도 찌르고 밀었는데 이것도 그냥 미는 것만 못하죠. 그리고 자꾸 여기를 미는데 이걸 자꾸 밀어줄 필요가 없어요. 백이 대악수다. 그리고 이제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제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얘네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 요석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좀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제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치가 없는 돌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자, 백이 먹어봐야 한 6집? 이럴 때는 그냥 깨끗하게 버려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버리고 이쪽을 이제 어차피 얘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다만 살리셨습니다. 뭐 이쪽에 반격 수단을 본 거긴 한데 좋은 그러니까 100이 이상해서 그렇지 굳이 살릴 이제 뭐 알기 쉽게 100이 지금 여기서 이 반격 수단을 미리 없애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얘네를 살려 나가야 되는데 곰마 하나만 이제 만들어진 꼴이에요. 곰마만 하나 만들어졌다. 그래서 살릴 필요가 없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그 돌이 이제 요석인지 패석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오고 밀고 나왔습니다. 밀고 이제 밀어갔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는 게 싫어서 여길 빠졌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에요. 일종의 여기를 이제 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기 이쪽을 붙이면 사실상 여기는 이렇게 끊겨요. 백이 여기서 응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을 나와서 끊어도 빠지면 여길 받아줘야 됩니다. 그때 뭐 중앙을 젖힌다거나 해서 좀 강력하게 둘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흑이 붙였을 때 백도 그래서 여길 둘 수가 없어요. 여길 젖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나간다면 이쪽이 선수입니다. 이쪽이 선수예요. 그럼 선수로 백을 차단했다. 그래서 지금 차단할 타이밍이었다. 다만 이제 머리 맞는 게 싫어서 머리를 빠지긴 했는데 사실 백이 이쪽으로 적당히 선수를 처리하고서 이쪽으로 손이 돌아오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젖히고 젖혀서 아주 흑이 곤란한 모습이에요. 기세로 끊고 빠졌습니다.
백이 그것까지 끊어먹나요? 지금은 백이 이거를 지금 끊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 나와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보강해주면 됩니다. 보강하면 여기까지는 선수예요. 흑이 여기 아직도 나와 끊는 게 있어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흑도 이제 살려고 여길 이어야겠죠. 이때 이걸 뭐 잡으러 가도 되고, 사실 잡으러 가도 이게 흑이 좀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뭐 젖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순 없죠. 이거 선수로 끊어먹히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지 않더라도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만 벌리더라도 지금 흑이 여기를 끊어서 얻은 게 없어요. 백이 자세, 이 돌이 뭐 죽을 돌은 아니니까 이 돌이 살기만 하면 여기 이렇게 흑이 막아서 얻은 게 없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끊고 빠질 수도 없겠죠. 이으면 이어서 그냥 철벽이죠. 그래서 여기를 맞는 상황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 맞는 순간 바둑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로도 여기를 더 계속 받아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이걸 흑이 끌고 나오는 게 이쪽을 결국 백에게 이제 흑이 백에게 머리를 맞는다면 좋은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돌을 빨리 진지게 버렸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끊어 먹어서 나와 끊어서는 이 요석을 잡았어요. 요석을 잡아버렸습니다. 요석을 잡아서는 조금 할만해졌어요. 그래도 백이 엄청 좋아요. 백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흑이 잡은 건 10집인데 10집 좀 더 되겠죠? 10집 좀 더 되는데 이쪽에 자리를 흑이 집이 날 수 있는 곳을 백이 이제 먼저 선점을 해버렸죠. 그럼 흑집이 안 나겠죠. 그럼 흑이 집 날 곳이 없어요. 흑의 집이 커질 곳이 없다. 젖히고 있고 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악수예요. 이런 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요런 데가 붙이는 수가 있어요. 백이 요런 데 만약에 뭐 손 빼면 이렇게 한 점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붙이면 받아줘야 돼요. 뭐 이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어느 쪽으로 받든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그때 선수해도 되고,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 백돌이 여기 와 있는 것보다 이쪽에 와 있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당연히 더 좋습니다. 이쪽에 행마를 할 때. 그래서 이 수는 좀 문제였다.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이제 그래도 아까 엄청 나쁜 것보다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나쁩니다. 여기서 3-3을 팠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 돌 먼저 살려야 된다고. 여기 돌을 이렇게 벌리는 게 훨씬 그냥 편안하게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3-3을 들어오고 맞고 젖히고 젖혀서 일단 흐름은, 그러니까 요런 이 기백 있는 수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었네요. 이게 있는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모양 나오면 무조건 끊어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언제나 끊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끊어 먹는 모양보다 그냥 두 칸 벌려서 걸쳐지는 모양이 낫기 때문에 3-3을 파지 않고 걸쳤던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은 어차피 백이 이 돌이 위험한 돌은 아니거든요. 여기 젖히고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졌어요. 이면 이게 여기도 쌈짓 뜨고 살아야 되고 여기도 쌈짓 뜨고 살아야 되고 굉장히 별 볼 일이 없어요. 붙였네요. 이 돌을 이제 살기 위해서 붙인 수겠죠. 자, 여기를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기를 아직도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잘 죽을 돌이 아니어서 사실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어가야 돼요. 이렇게 밀어서 만약에 이렇게 두면 그때는 단수치죠. 그래서 이어준다면 여기를 빠져서 백도 뭐 넘어가면 넘어가라고 하는 거고 살려주는 거죠. 어차피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쪽을 둔다면 여기 두고 살 때 벌려가는. 만약에 손을 뺀다면 여기 빠지면 얘네가 죽었어요. 그래서 받긴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못 잡는 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살려주는 편이 이제 맞았습니다. 여기를 빠지긴 했는데 이런 수를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잡지 못하는데 뭔가 잡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상황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젖히고 이었더니 받아주었어요. 살았죠? 그러면 아까 전에 둔 모양보다 지금은 여기 약점도 조금 찝찝하고 중앙도 안 막혀있고 아까 모양이 훨씬 낫죠? 여긴 어차피 살아있고 여기도 어차피 살아있고 어차피 백이 둘 다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중앙이 안 막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중앙이 지금도 안 막혀 있긴 한데 아까 모양보다는 여기 하나 더 눌려 있죠. 똑같이 안 막혀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집도 백이 좀 더 적어요. 집도 좀 적고 중앙이 안 막혀 있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 전에는 좀 이쪽이 좀 많이 백이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은 활용할 수단이 없죠. 그냥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막히는 자리죠. 그래서 차이가 좀 큽니다. 요수는 이상했다. 고치고 이렇게 밀려져서는 지금은 뭐 백이 날일자만 와도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를 젖혔네요. 아, 백이 그러니까 사실 흙도 여기를 지금 젖힐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젖힌다? 지금 이 두 점을 먹는 게 엄청나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는 확실히 살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차피 안 받습니다. 백이 뭐 여기 굳히는 것도 있고 여기 벌리는 것도 있고 너무 큰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어줬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백이 조금 손 따라주는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손 따라 두는 습관을 정말로 제가 그래서 손 따라 두는 습관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항상 10초 정도 생각하라고 이야기 드리죠. 손 따라 두지 않기 위해서예요. 엄청 가치 없는 곳을 이제 이어버렸죠. 그러니까 흙도 이 가치 없는 곳을 백이 안 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백도 이거 가치 없으니까 안 둘 거야. 그래서 이걸 젖히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를 먼저 왔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큰 자리예요. 붙이고 빠지고 뭐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뭐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기력이 올라가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좀 상황의 특수성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로 두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두고 그냥 변으로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변을 중시해야 된다. 포인트가 변을 중시하는 게 낫다. 지금 이거는 좀 중앙을 좀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빵꾸 뚫려 있는 곳도 많고 여기 이쪽이나 이쪽의 가치가 워낙 커서 중앙보다는 변이 지금은 더 좋은 상황 선택지입니다.
붙였네요. 굉장히 의욕적인 수. 좀 수가 하나같이 좀 의욕이 있으세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발상, 아무튼 좋은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향이긴 한데 그냥 대책 없이 의욕적인 거와 조금 대책이 이씨 의욕적인 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좀 의욕을 부리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두자. 나름 자기 자신만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일단 의욕적인 수는 좋았습니다. 빠지고 젖히고. 이거는 흙이 잘 됐죠?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상한 수가 나왔네요. 여기 왜 뒀을까요? 일단은 제가 바둑은 귀가 커요. 왜 귀가 크냐? 귀는 적은 돌수로 큰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귀를 둬야죠. 귀를 빨리 둬야죠. 있고 뭐 이렇게 벌리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벌릴까요? 여기 끊기는 게 이제 좀 무서우셨던 것 같은데 빠지고 한 점 잡겠죠? 단수 치고 있고 한 집 늘어난 거예요. 중앙이 좀 터졌다와 한 집 늘어난 거. 근데 중앙이 터진 거는 어차피 이 모든 중앙을 흙집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터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터져 있는 곳을 그냥 백이 한 집 주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둬서 이렇게 빵 때려지니까 이게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상했다. 굉장히 귀를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귀 다음 변, 그 다음 중앙. 그리고 이렇게 벌렸는데 지금 이 두터움에 비해 너무 2립 3전은 맞는데 이제 2립 3전일 땐 이런 돌이 다 없을 때예요. 다 없을 때는 가장 이제 튼튼한 수이기 때문에 2립 3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2립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2, 4, 6, 7까지는 아니고 한 6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립 3전을 한 거예요. 6립 더 가도 되겠죠? 2립 3전이니까 3립 4전, 4립 4전, 5립 4전, 6 더 가도 된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그냥 단수를 쳐서 강력하게 둘 때입니다. 왜냐면 지금 집이 뭐 흙집이 딱히 없어요. 여기 10집, 12집 정도? 여기는 한 10집인데 두터움 빼고 한 10집 정도 느낌. 근데 100은 여기만 한 20집 조금 안 되고 여기 합쳐서 한 여기가 3집, 여기가 5집, 8집. 그러면은 한 28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되죠. 28. 그리고 여기도 집이 있죠. 그래서 집은 좀 나쁘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강력하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흙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약한 돌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가 조금 약한. 그나마. 그래서 강력하게 패를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 내가 약한 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약한 돌이 없는데 안전제일의 이제 수가 나왔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땐 강하게 둬야 돼요. 내가 약할 때나 이제 좀 이렇게 물러나는 거지. 지금은 1립 3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백이 젖혔어요. 이걸 젖혀서는 백이 집으로 엄청나게 앞서 있어요. 지금 백은 이게 좀 유리해서 흙이 단수를 치거나 하는 패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지금 굉장히 잘 두고 계십니다. 백이. 그러니까 백은 좀 받아주는 수, 이렇게 받아주는 수만 좀, 손 따라두는 수만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 흙은 좀 더 냉정한 판단. 자, 그래서 이쪽을 벌렸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같이 있는 마지막 자리를 흙이 온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100도 여길 때 지금 100은 안전 모드예요. 그냥 튼튼하게만 둡시다. 튼튼하게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끊기는 약점도 있고, 그래서 흙도 이 약점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지킨 모습입니다. 하나 붙이고 여기 젖히고 뭐 이런 건 사실 악수지만 여기 중앙을 뛰어나왔습니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뛰어나오면서 좀 이쪽이 좀 커지는 게 좀 무서웠나 보죠. 사실 근데 별로 커지지 않아요. 많이 커지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로는 여기보단 최소 여기가 낫다. 커지지 않는 모양이다. 커지지 않는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또 받아주셨습니다. 이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우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일단 자체 이렇게 두면 나중에 뭐 받전자 재짐도 있고 안 재진다고 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손을 빼보죠. 뭐 손을 적당한 데 뒀다고 칠게요. 백이 요렇게 둬서 요렇게 지켜집니다. 그럼 아까 이 모양보다 지금은 요만큼 줄었어요. 요만큼. 한 6집 정도? 6집 조금 더 줄었을 것 같은데 6집 정도 줄었는데, 대신에 백이 이런 곳이 오는 게 선수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는 백이 이런 곳 오면 선수였죠. 근데 지금은 이런 곳 오는 게 선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선수도 백이 못해 먹을 뿐더러 아직 끊기는 게 남아 있습니다. 끊기는 게. 그래서 집만 따져도 6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끊기는 맛도 있고 이쪽 선수도 못한다. 그러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득 없는 자리를 굳이 흙이 차지한 거죠. 그럼 백은 잘 됐죠. 흙이 커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물러났네. 이 정도면 충분히 줄였네. 근데 더를 원하시네요. 이제 이러면 안 되면 욕심입니다. 이런 건. 서로 좀 집착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벌리면 돼요. 백이 여기 조금 늘어나잖아요. 조금 늘어나면서 여기 째지는 것도 있고, 이 정도만 깎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뒀는데 이런 게 다 이득이 없어요. 이런 게 뭐 손바람을 낸 거지 이득이 없습니다. 일견 선수로 끝내기 한 것처럼 보이나 중앙 쪽에 대한 손실은 이 선수 끝내기 한 거 이상으로 커서 이득이 없습니다. 계속 밀어갔네요. 이거 왜 젖혔을까요? 왜 젖혔죠? 젖힐 이유가 없죠. 초읽기다 이랬으면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젖힐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백이 그냥 손 빼면 돼요. 이쪽의 가치가 더 커요. 여길 빠졌는데 백이 굉장히 그 손바람을 좀 내는 스타일이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둘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교환이 되면 아이고 뭐야 이거 왜 빠졌어.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 조금 벌긴 했는데 중앙이 흙이 두터워져서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런 쪽. 이런 쪽으로. 중앙 쪽으로 두는 게 낫다. 자, 붙이고 여기서 이걸 단수 쳤는데 왜 안 빠지셨죠? 이거 끊는 거 안 되죠?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어차피 백은 여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끊어놓고 받는 거와 그냥 받는 거는 한 두세 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세 집 정도 손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손해수예요. 손해수.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지켰는데 이건 이제 여기 죽는 맛이 남아있죠. 그래도 뭐 이거는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백이 좀 깊어요. 지금 바둑은 백이 엄청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댓글로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뭐 좋다고 생각하여 뭐 이런 댓글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복귀 신청해 주신 분의 가장 취약점, 가장 큰 단점은 판단력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세요. 사실 지금 엄청 많이 졌거든요. 조금 이제 형세 판단을 가볍게 해보면 여기 5개니까 10집이죠. 여기 흑돌 2개 놔야 되고 12집, 뭐 13집까지 봐주겠습니다. 13집. 여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15집이 조금 넘어요. 한 17집. 그럼 13집, 17집, 한 30집. 30, 여기 3개 따먹은 거 있으니까 6개라고, 6집이라고 할게요. 36.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4, 16, 20집까지는 안 되고,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12, 14, 15집 봐줄게요. 14집만 봐주죠. 그럼 요거 합쳐서 20이니까 20. 여기가 몇 집이었죠? 13, 둘, 넷, 여섯, 여덟, 17, 30. 한 50집 정도 나요. 여기가 20, 요거 합쳐서 30 하니까 50집 정도. 팩은 젖히면 빠져야 되고 요거 들어오는 것까지는 다 흑선수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13집. 13집이 조금 약합니다. 12집만 봐줄게요. 12집. 둘, 넷, 여섯, 여덟, 12, 14, 그래서 이건 20집. 그럼 32. 여기는 5집. 32에서 37, 38, 39, 40집. 40집 정도 납니다. 여기 나머지. 여기가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12, 14, 한 20집. 한 60집. 백이 반면으로 이제 10집. 아까 흑이 50집이었죠? 반면으로 10집이면은 꽤 많이 이겼어요. 꽤. 그래서 여기를 아까 이 정도까지 계산해 줬으니까 이제 덤이 있으니까 덤 이길 수 있으면 10집 정도는 더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집이 더 놔도 100이 이깁니다. 덤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집. 그럼 흑은 여기까지 집을 만들려면 흑돌이 이렇게 놔야 돼요.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또로로로로로로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만 안 나면 100이 덤을 남기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 눈목자 모양 여기까지 안 나게 하려면 요 정도 가면 되죠. 요 정도 가면 이렇게. 그러면 아까 흑돌이 이렇게 놔야 되는 게 지금 찌그러졌죠. 찌그러졌죠. 뭐 한 이 정도? 뭐 찌그러졌죠. 이렇게 돼도 이거는 100이 많이 이깁니다. 지금 요 5집이 못 났기 때문에 반면으로도 100이 좋다. 그리고 100이 요런 데를 깎으면서 요런 데가 알게 모르게 한 집, 2집씩 붙고 있거든요.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만 둬도 여기 한 4-5집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4-5집 빼면은 그냥 다 깬 거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많이 들어왔다 너무. 그럼 반격을 해야겠죠? 자, 반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반격입니다. 이 반격수를 이제 당하면 그러니까
백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쉬워져요. 그 안 쉬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젖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수예요. 이 바둑을 진다면 저 수가 패착입니다. 왜냐? 백은 그냥 여길 무시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여기 끊기면 뭐 공백 끊어간 거예요. 물론 이러고 나서 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멀리 뛰었다는 거예요. 반격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길 젖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흑이 이 수가 물론 이렇게 교환이 돼도 백이 대학수예요. 이렇게 교환이 돼도 지금 백이 뭐 하는 거죠? 여기 나와서 괜히 죽여주죠. 그죠? 다만 흑이 더 좋은 수를 뒀어야죠. 여길 이어야 됩니다. 여길 이으면 당장 잡는 건 그냥 선수로 끊기죠. 그리고 흑이 먼저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잇는다면 여길 젖혀요. 뭐 이런 데를 젖힐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끊으면 백이 죽기 때문에. 결국 물러나야 돼요. 선수로 끊겼어요. 선수로. 그러면 흑이 이쪽이 아닌 뭐 이런 쪽에서 오겠죠. 그럼 바둑은 바로 역전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10집만 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 10집은 안 났지만 지금 얘네가 다 죽게 생겼어요. 바로 역전입니다. 그래서 공배를 채워야 된다. 공배를 채울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수읽기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채우는 수도 있습니다. 조금 수읽기를 좀 더 열심히 잘해보세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빠지고 끊고 백이 도서 손해본 모습이에요. 더서 엄청난 손해죠. 좋았던 바둑이 순식간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흑이 여기서 이 2점을 잡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어영부영 둘, 넷, 여섯, 8집 정도가 공짜로 생겼어요. 8집 그냥 공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좀 잘 잡아내야 돼요. 무슨 소리냐? 흑이 뭐 여기 엄청 튼튼하죠. 여기도 튼튼하고 여기도 튼튼하고 사방팔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체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전체를 잡으러 가도 제가 볼 때는 살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도망을 나와도 뭐 만약에 이렇게 도망 나왔을 때 그냥 이 정도만 먹을게. 이 정도가 근데 좀 크죠? 먹어도 크게. 만약에 100이? 아니야, 안 돼. 나 아무것도 안 죽일 거야. 그래? 그럼 뭐 다 죽어야지. 네. 거의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뚜뚜뚜뚜뚜뚜뚜뚜 때려 막으면 돼요. 어차피 여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백이 좀 실수가 나와서 흑이 조금 뭐야 이 정도면 이겼나 하고서 그냥 조금 느슨해진 모습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승기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야 돼요. 하나 붙이고 이렇게 지금 8집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조금 줄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정도까지 흑이 나야 되는데 백이 한 칸 더 왔으니까. 그래서 이 8집 잡긴 했는데 이쪽을 활용당해서 여기 중앙에 차단이 없어진 만큼 크게 이득은 아니에요. 이득은 이득인데 지금도 그러면 그 말인즉슨 지금도 나쁘다. 백이 지금도 좋습니다. 여기 하나 젖히고 빠지고 또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백이 위태위태한데 아니면 최소 이 정도만 와도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릴 것 같은데. 받아주셨네요. 지금 딱 바둑을 보니까
흑은 좀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겼다. 요거는 이제 판단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좀 아쉽다. 치받고 뭐죠? 갑자기? 지금 바둑이 100이 좋긴 좋은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물러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물러나야 돼요. 이거는 너무 최소 막아야죠. 이쪽이랑 이쪽이 맞복인데. 아무튼 좀 추웠나봐요. 좀 바둑이 좋으니까 추위를 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 와선 이런 게 이제 막 두세 집 이런 게 쌓이는 게 엄청 커요. 모양에 대한 급소에 대한 감각은 좋으시네요. 모양 급소에 대한 감각이 좋다. 다만 판단이 좀 아쉽다. 밀고 젖히고 모양에 대한 감각은 좋으세요. 지금 딱 이게 바른 모양이에요. 급소를 통해서 젖히고 응? 갑자기 거기 왜 두셨을까요? 끊기 위해 두셨군요. 근데 이거는 실수입니다. 왜냐면 실전에서는 100이 이런 수를 뒀기 때문에 잘 된 건데, 자 여기 단수 치고 있겠죠? 그럼 1로 단수를 칩니다. 이어야겠죠? 갖다 붙여요.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야겠죠? 맞고 나오고 맞고 잡아야겠죠. 돌려쳐서 찍히면 잡았던 돌이 살아갔어요. 잡았던 돌이. 그래서 너무 욕심쟁이였다. 그냥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잡아놓는 게 제일 무난했다. 그리고 지금 100이 어차피 이쪽 안 살려요. 이쪽이 더 급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집이 갑자기 많이 납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웠다. 근데 이런 건 다 수익적인 부분이니까 크게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100이 또 여기서 이거 흙이 근데 이게 흙이 여기만 보면 둘 네 집 번 거거든요. 네 집. 근데 네 집을 번 만큼 100이 여기 찌르고 단수 치면 아까 8집 둘, 넷, 여섯, 8이었는데 찌르고 단수 치면 둘, 넷, 6이잖아요. 그럼 두 집 줄었죠. 여기서 네 집 벌고 여기서 두 집 줄면 두 집만 이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끄는 수가 막상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 두 집 이득이에요. 두 집 이득 보고 중앙에서 활용을 당하느니 두 집 이득을 안 보고 중앙에서 활용을 안 당하는 게 낫겠죠. 물론 뭐 이건 100의 착각이지만.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치고 100도 이런 거를 단수 치고 때리네요. 초읽기여서 그렇겠죠. 악수죠. 자, 이렇게 돼서는 자, 지금 형세를 한번 보죠. 여기 이쯤에서 끝났으니까 이쯤에서 여기를 잡고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여기가 꽤 큰 자리인데 100에게 손이 돌아왔어요. 여기 12집 아까 전에는 13집까지 봐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집입니다. 이쪽에 백돌이 좀 와서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12, 14, 16, 18, 22, 24, 26인데 6개 땄죠? 그럼 32, 32에 12, 44, 45, 46, 47, 48, 50, 58, 19, 60, 60이에요. 흑집 60집. 100집은 여기 날일자 하면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야 되죠. 6집, 8, 여긴 10집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개 따내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20집. 그럼 20집에 10집, 30집이죠. 30집, 여기 3집, 여기 5집, 38. 한 2집 정도 봐주고 40 봐주죠. 40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22, 24, 26집. 그럼 66이에요. 흙이 아까 60집 난다고 했죠. 졌습니다. 졌죠. 지금 크게 한 건 하지 못하면 진 상황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빵빵 따내서 빵 따내고 뭐 이것도 잡고 막 엄청나게 이득을 본 것 같은데 별로 이득이 없네. 자, 제가 얘기했죠. 냉정하게 이런 걸 먹은 게 이득은 이득인데 지금 이걸 먹으면서 백이 여기 돌아 나와서 여기 지켜졌죠. 그리고 이쪽도 돌아 나왔죠. 그러면은 중앙이 불안한 게 해소가 됐죠. 흙은 원래 아까 개가 있을 때 돌이 이렇게까지 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못 놓였죠. 못 놓인 것만큼 흙이 좀 번 건 있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별로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승기가 왔을 때 승기를 잡아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기가 왔을 때 내가 많이 이득 본 것 같아. 일단 뭐 그거는 이제 감각이 굉장히 예리해지면 나중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한 8, 9단 정도 돼야 그 감각이 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득 봤으면 이제부터는 쭉 물러나도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두시면 일단 조금 기력 향상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강력하게 둬서 지는 게 훨씬 기력 향상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강력하게 두려고 노력하는 자세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만족을 딱 때려버리니까 그냥 샤라락 hul견하니 일견 엄청나게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이득 보고 여기도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바둑은 많이 져있다. 그래서 승기가 왔을 때 딱 지금이었죠. 지금이 딱 흙이 이길 수 있는 찬스였어요. 크게 공격을 갔어야 된다. 크게. 딱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돌 못 살립니다. 그리고 이 돌도 지금 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때는 졌는데 제가 사실 이 바둑을 이제 이렇게 복기를 보다가 지금은 그냥 졌다고 제가 이제 졌구나 하고서 그냥 마무리 수순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백은 보세요. 백은 지금 안전 제일이에요. 나 이 돌만 안 죽으면 무조건 이겼어. 근데 그 이제 대국자분께서도 이야기하셨죠. 이긴 줄 알았는데 형세 분석을 눌러 보니까 졌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무리하게 둔 게 아닌가 합니다. 전혀 무리한 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승부수를 안 던지면 그냥 쉽게 진 바둑입니다. 그냥 쉽게 졌어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승부수는 아주 좋은 자세예요. 다만 진짜 제가 지금 중요한 이제 실력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기력이 정말 늘고 싶다면 형세 분석을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형세 분석을 누르다 보면 이게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형세 분석을 누르는 거나 이제 뭐 AI의 추천수를 누르는 이런 행동들은 기력 향상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둑은 이제 나와 상대가 1대1로 두는 거기 때문에 책임 자체도 어떠한 책임도 나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의 감각, 나의 이 판단,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형세 분석을 이렇게 눌러 버릇하면 이 판단에 대한 기준이 안 서요. 지금 보시면은 내가 좋은 줄 알았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이런 판단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지셔야 돼요.
이게 엄청 날카로워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진짜 한 집반, 두 집반? 두 집반 정도까지는 그냥 바로 느낌이 와요. 정말 뭐 인류 프로 기사들은 당연히 반집도 느낌으로도 반집을 잡아낼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근데 그 민감해지는 게 이 형세 분석을 누르게 되면 그 감각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그 판단이나 감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올해 이제 뭐 5, 6단, 뭐 7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 중요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없애시는 거예요. 단지 이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기력 향상이 아니라 난 지금 바둑 두는 것 자체가 즐거워 이러면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이에요. 굉장히 큰 악영향이에요. 이 바둑 감각을 마비시키는 행위죠. 마비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이 형세 분석은 이제 기력이 늘고 싶으면 이제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밀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게 지금 전혀 안 되는 수예요. 백은 이게 지금 딱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단이긴 한데 자신이 이겼다는 그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진짜 안전 제일로 두고 있어요. 두 점만 잡으면 사실 이겼죠. 여긴 왜 이렇게 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흙도 갑자기 엄청나게 수들이 의욕적이에요. 막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죠. 그건 이제 물론 형세 분석을 눌러서긴 한데 형세 분석을 눌러서 이제 졌네? 어떻게든 한 건 해야겠다. 그런 거긴 한데 안 누르고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들이 빛나요. 굉장히 반짝반짝. 이 좀 이제 바둑 용어로는 이제 기재 넘치는 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 굉장히 바둑에 기재가 있으세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졸지에 이거는 야단 났어요. 백은 지금 집으로 아까 형세 판단해서 이겼잖아요. 얘가 죽으면 안 돼요. 얘가 안 죽으면 백이 이깁니다. 근데 지금 뭔가 위태위태해졌어요. 위태위태. 근데 지금 백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죠. 다 살리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은 뭐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살지도 지금 본 의문이네요. 단수 치고 못 사네요. 이미 죽었군요.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어서 사네요. 백이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형, 저 좀 살려주세요. 집 못 나게 하고 여기도 집을 못 나게 해도 지금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좀 비굴하지만 살면 백이 이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야 뭐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래서는 진짜 사실 엄청난 독수로 재기발랄한 독수로 역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둑 지셨죠. 단수 치고 단수 쳤을 때 여기 단수 쳐서 지셨어요. 아쉽네요. 백이 이거 따서 뭐 패가 났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난 모양인 게 뭐냐면 일단 1번 단수 쳤잖아요. 그냥 받으면은 이건 다 죽었습니다. 따도 이어서 안되죠. 공배가 비었어서.
이쪽으로 단수 쳐도 이어서 여기 두 개 비어 있죠. 죽었습니다.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단수 쳤잖아요. 백도 백도 여기서 이걸 딴수로 따서 이렇게 해서 패가 나지 않고 그냥 이면 살았습니다. 네, 이면 살았어요. 이거는 따고 이렇게 촉촉 수정 뒤로 쳐서 뭐 이렇게 두는 건 따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집이 나죠.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이어도 이렇게 해서 한 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이 아주 짧은 타임에 서로 있었다. 받았으면 다 잡았고 그냥 이었으면 다 살았는데 이렇게 돼서 패가 났습니다. 하지만 패가 났을 때는 졌죠. 패감이 백이 이거 살자고 하는 패감이 너무 많아요. 백이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패가 났을 때는 졌다. 자, 이렇게 바둑을 쭉 돌아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딱 나왔죠. 판단에 대한 아쉬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사실 뭐 1단에서 2단 승단하고 2단에서 3단 승단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수가 재기발랄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늘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판단에 대한 수정 혹은 교정은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읽기에 대한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활을 풀거나 아니면 이제 대국할 때 이제 수를 이제 열심히 읽는 그런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모양이 안 좋으면 이제 기보를 많이 놔보면 되고요. 근데 판단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조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맞는 판단인지 아닌 판단인지 이거는 반드시 좀 누군가가 자기보다 고수가 옆에서 좀 잔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잔소리를 물론 뭐 복귀 신청을 하신다면 얘기지만 복귀 신청을 하신다면 잔소리를 종종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드리는 게 훨씬 아마 좀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복귀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 복귀 신청을 해주실 때 이 본인에게 가장 진짜 최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이 이제 대국을 굉장히 열심히 두는 거예요. 진짜 최선 막 혼을 갈아 넣는 느낌으로 열심히 두고 자 이긴 바둑은 아니에요. 이긴 바둑은 복귀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긴 바둑은 제가 복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진 바둑 위주로 자 그 혼을 갈아 넣어서 졌을 때 그때 그 복귀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 피드백을 받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바둑을 둬서 복귀 신청을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엄청나게 열심히 뒀어. 졌어. 근데 그걸 피드백을 받죠? 그러면 제 피드백이 이 가슴에 이렇게 툭툭 꽂힙니다. 아, 맞아. 내가 대국 때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 받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반발하는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진짜로 기력은 좀 빠르게 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력이 이제
느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굉장히 세워라 내워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열심히 두는 게 중요하고, 이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좀 자꾸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 지금 올해 목표 7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7단 일단 그냥 제일 일반적으로는 지금 2단 혹은 3단에서 7단을 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실 텐데, 이제 성인이시다 보면 이제 개인의 시간이 있잖아요. 생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아예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뭐 어떤 것도 안 하는 상황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다만 이제 3단과 이제 7단은 무려 이제 4단. 그러면은 그냥 알기 쉽게 계산해도 넉 점이에요. 넉 점을 1년 만에 넣는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진짜 1년에 넉 점 늘린다. 와, 엄청나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려면 그만큼 이제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본인의 노력, 그러니까 시간도 와중에 좀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건 열심히 두는, 이게 최고의, 그러니까 효과를 그냥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의 목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의 목표를 한 5단 정도, 아니면 4단에서 5단 정도로 잡으시는 게 이제 본인에게도 좀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저 열정 있다고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귀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 복귀 신청하는 바둑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두시면 저도 기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티가 나거든요. 복귀를 딱 해보면, 이 바둑 열심히 뒀어, 아니면 이 바둑 좀 이렇게 손이 막 나갔네, 뭐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두신다면 뭐 기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약하든 강하든 어차피 뭐 제 눈에는 다 조금 아쉬운 수들이 보이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력이 약한데 열심히 둬서 둔 거와 기력이 강한데 열심히 안 둔 그 차이는 확실히 나요. 기력이 약한데 열심히 둔 바둑이 훨씬 수들이 좀 살아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린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처음 이제 바둑을 이제 봤는데, 굉장히 이 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긴 해요. 돌이. 다만 형세 분석 누르지 마시고, 형세 분석 누르면 판단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이제 복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현재 몇 분 안 계시죠? 저한테 복귀 받으신 분이 이제 허 작가님도 복귀 받으셨고 한데, 다들 이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좀 기풍도 좀 다르고 성향도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문제는 좀만 침착하자. 우리 좀 제발 두기 전에 한 10초만 이렇게 가다듬는 타임을 갖자. 특히 초반입니다. 초반에 항상 제 영상 보시면 아시죠? 그냥 넓은 곳, 그리고 간명하게 처리,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신사나워지면 안 돼요. 계속 간명해줘야 돼요. 간명. 자,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오늘 복귀를 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